이 두 개가 없이 아사나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많이 없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단지 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야마, 금계, 윤리적 계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회를 위한 윤리적 계율이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왜냐면 야마, 니야마 다음에 아사나거든요. 그냥 아사나만 주구장창 해봐야 소용이 없단 거예요. 지켜야 하는 법?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쉬울 거예요. 조금 더 쉬울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머리 아픕니다. 골띵해요. 저도 이거를 외울 때 야마가 저는 이거 나 예전에 많이 썼던 말인 것 같은데 야마도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에 욕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랬구나. 그런 거 한 번씩 들어본 적 있구나. 저 사실 이거 배울 때 이거를 봐도 막 하품부터 나는 거야. 뭘 하는 거야. 우리가 되게 뻔하게 많이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될까요? 대체 근계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다 하지 말래.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하지 말래. 뭔가 막 말하기 되게 어렵지 않아요? 자기 수행? 뭐 요가라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자기 수행이죠. 뭔가 되게 포괄적으로 한 번에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많은 분들이. 근데 어쨌든 단계를 나눠놨단 말이에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본을 지키기. 기본이 뭔데? 바른 정신. 바르다는 것의 기준이 뭘까요?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그게 다 틀리잖아요. 인간으로서 지켜야 돼. 사실 사회를 위한 윤리 그렇긴 한데 여기서도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미 지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사회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미 우리가 현대 사회를 위한 사회화를 어느 정도 형성해 놨으니까. 여기 살생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거를 파괴시킬 수 있는 이 말에 혼란을 느끼게 할 시대를 우리는 겪었습니다. 한국인들이라면 겪었어요. 유태인들도 겪었죠. 지배, 강압적 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들이 독립군이었죠. 열사들 같은 경우는 비폭력 시위를 했죠. 투사들은 어땠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살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영웅입니다. 한국인으로서 독립투사들을 영웅이 아니라고 말할 순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살인자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하지만 그들은 살생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미 첫 번째에서 이미 우리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한국인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바른 정신, 순리대로. 지배를 받으면 지배받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순리일까요? 역으로 따져보면은 지배를 한 사람들은 이게 자연스러운 지배가 아니라 강압적인 지배였단 말이에요. 강제적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탐욕을 이미 한 거죠. 도둑질을 했든 탐욕을 하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들이 반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것도 또 아니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한번 지금 당장 생각해보죠. 저도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랄까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암기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서 전혀 생각해보지 않고 이런 걸 이야기하면은 새로운 생각들을 좀 할 수 있겠다. 방향을 틀어볼 수 있는 거죠. 예. 한국 사람들이라면 요가라는 걸 배울 때 여기서 이미 한번 멘붕이 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 독립투사들은 그들은 정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살생을 한 사람들인데 심지어 그들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속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도둑질도 했어요. 탐욕도 했고요. 뭐랄까? 그 외 독립군 중에 그런 분 있었잖아요. 노름에 빠져있고 막 돈을 막 물수 쓰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실은 그가 독립 자금을 대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었다. 그런데 그의 부인, 가족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가족들은 그 사람의 그런 소비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는 영웅이었던 거야. 그는 진짜 영웅인 걸까요? 가족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근데 그는 후손들이 좀 더 질 좋은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자, 성결하라.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판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걸 매춘,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매춘밖에 없어서. 하지만 나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매춘을 한 거죠. 성결하지 않은 걸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해요. 와, 완전 이거는 혼란이죠. 완전 혼돈이죠. 그냥 혼돈이에요. 자, 현대 시대예요. 현대 시대에서 갖고 있는 사회적 윤리를 갖고서 따져보려면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현대 사회에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그냥 이런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이 돼버린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야마라는 것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생을 하지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살생을 하지 말아야 되는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독립군들은 살생이 필요하다 라고 느꼈던 거죠. 불가피한 선택? 그들이라고 살생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싶진 않았겠죠. 하지만 기준은 명확히 한 거죠. 명확한 목적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그들을 속여야 돼요. 그래야만 했던 거죠. 마찬가지죠. 목적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대신에 그들이 도둑질을 하더라도 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물차별적으로 뭐 도둑질하거나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매출? 자신이 할 수 있던 최선을 다한 거예요. 매출이라는 행위 자체를 우리가 굉장히 올바르지 못한 행위다라고 그렇게 고정관념이 이루어진 거죠. 하지만 이 매출 또한 명확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행동이죠. 그래서 저는 기준을 만들어라, 기준을 가져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을 명확히 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을 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명확하니까 무언가를 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피해를 줄 필요도 없고 이익을 갈취할 필요도 없고 나머지가 모두 다 비워지는 거죠. 그래서 요가를 하시고 요가를 배우고 그리고 특히나 가르치시려는 분들이라면 꼭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된 상태에서 권계로 가게 되면, 니야마로 가게 되면 이야기가 좀 많이 틀려집니다. 일단은 뭐 이거를 제외하고 권계만 볼게요. 개인 종교 생활을 위한 계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종교인데? 난 종교가 없는데? 라는 사람들은 난 그러면 이건 필요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얘기만 본다면? 이것 또한 뭐 이렇게 볼까요? 규칙에 의해서 좀 나눠진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화, 만족, 고행, 학구, 신앙. 우리는 보통 이거를 신앙으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신을 믿는다, 뭐. 특정한 절대자를 숭배? 사실 숭배까지는 좀 뭐한데. 믿는다 정도로 하죠. 믿고 따르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걸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는 편이죠. 저는 약간 이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 관계 니야마라는 거를 종교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닥 맞지 않는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그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건 과거 이야기고 우리는 현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현재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현재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맞게 조금 내용을 바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연결시켜 봤을 때 누구나 이 단계를 거쳐야 하는 건데 현 시대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약간 불필요성을 느끼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는 재해석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이 정화, 만족, 고행, 학구, 신앙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저 무종교자거든요. 예전에는 현주교 신자이긴 했었는데 별로 저는 신앙심이 있는 사람 같진 않았어요. 현대 시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심이 있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굳이 이런 마음으로 내가 꼭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에 현재는 무종교자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 단계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단계가 없이 아사나로 가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많이 없다? 아사나적인 의미를 느끼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해석을 이야기하자면 이어서 봐야 돼요.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어서 봐야 되는 거죠. 기준을 만들었잖아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현대 시대의 사회화에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갈지를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기준을 가졌어요. 그렇다면 믿음을 가져야죠. 자신이 갖고 있는 기준에 믿음, 신뢰, 즉 비웠으니까 채워지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사나로 가게 되면 굉장히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난 그 기준에 대해서 나 스스로 믿고 신뢰하고 있어. 이 사람의 마음과 움직임이 불편할까요? 편안할까요?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준이 명확하고 그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확고한데 편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편안함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아사나. 여긴 동선, 신체 조절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사나라는 것은 입니다. 결국 아사나는 그냥 동선이냐 뭐 동작이냐 뭐 보통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움직임이라고 생각해요. 이 움직임은 편안해야 된다는 거죠. 아사나는 편안한 자세이다라고 써져 있대요. 네, 편안해야 된다는 전제가 붙는데요. 하지만 아사나만 따로 떨어뜨려 봐도 편안함이 나오고 1과 2를 채웠을 때 편안함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네. 이 두 개를 확고히 하면 이 다음은 자연스럽게 순차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준이 없는 사람이 믿음과 신뢰를 갖기 어려우며 그렇다면은 편안해지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즉 아사나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아사나가 제대로 안 되면 숨을 제대로 쉬기 어려운 거죠. 아니, 호흡까지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사나까지도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가를 하시면서 요가를 통해서 뭔가 이 얘기는 좀 하여가 됐네. 현대 사회 요가 아사나에만 집중돼 있죠. 근데 사실 이것도 아사나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동작에만 집중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저는 봐요. 여기에만 집중돼 있으니까. 이게 없으니까. 이게 없이 동작만 따라하려고 하니까. 이 두 개만 잘 돼도 아사나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 이미 편안함을 갖고 있는 상태니까 거기서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요가를 하실 분들이라면 그리고 요가를 뭐 이미 꾸준히 수련해 오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요가 강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분들이라면 이 야마와 니야마를 본인들이 얼만큼 형상화했나 기준을 잘 잡고 그거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얼만큼 갖고 있나를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이거는 저의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의 기준은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이게 기준을 만들라가 아니라 다른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믿음과 신뢰를 가져라가 아니라 다른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 부분들을 이거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그 생각들을 계속 정리해 가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요가 팔집칙에 대해서 막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안타까웠던 것은 설명이 막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설명이 다 그 설명이에요.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요가 팔찌치기에 대해서 검색해 보시면 여기서 봤던 내용이 저기서도 있고 저기서 봤던 내용이 저기서도 있어요. 똑같은 내용 갖고서 뭐 아다르고 어다르고만 만들어 놓게 딱 그냥 해놓은 거죠. 자신의 생각이 많이 없달까?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주구장창 설명만 하려고 막 한다. 네,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다 정의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틀리고 올바른 것에 대한 기준이 틀린데 그거를 이렇게 일일이 다 하나하나 설명한다? 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돼서 아사나까지 편안하게 잘 할 수 있으시게 되면 본인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구나. 호흡이랑 쉰다는 전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호흡에는 뭐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이미 평소에 하고 있어요. 단지 무의식적으로 움직임에 속하기 때문에 인지가 잘 안 되는 것 뿐이죠. 인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인지하지 않아도 항상 하게 되는 행동이니까. 즉 호흡에는 방법이 없다. 변화를 줄 수 있지만 특정한 방법을 만들 필요는 없다. 호흡이라는 것을 뭐 이렇게 쉬어야 된다 저렇게 쉬어야 된다 방법을 따지다 보니까 그 방법에 내가 숨을 쉬는 방법을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긴장이 된다? 네. 그 방법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호흡이 제대로 안 되시는 거지. 굳이 어떠한 방법에 자연스러운 행동을 끼워 맞추려고 하지 않으면 아마 자연스럽게 되실 거예요. 거기서 약간의 변화를 주는 거?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죠. 근데 굳이 꼭 변화를 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요. 왜냐면 아사나를 잘 하게 되면은 숨을 자연스럽게 크게 쉬게 돼요.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숨을 크게 쉴 수 있게 되면 크게 쉬어지는 만큼 내가 숨을 쉬는 것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감은 사실 이거 제어라는 말 별로 제어 뭐 억제 이렇게 써져 있던데 저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굳이 이런 것들을 쓸 필요가 있나.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는 거죠. 편안한 자세로 숨 쉬는 게 인지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 인지가 확장이 되게 돼요. 숨이 점점 커지니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짐을 인해서 확장이 되는 거죠. 확장이 되면 그만큼 더 호흡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호흡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집중력이 점점 또 다 커져요. 다시 정신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돼요. 네. 그래서 야마, 니야마를 확고히 하는 거. 이것을 끊임없이 재정립하고 정립하고 정립해 가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없이 아사나를 한다는 것. 아사나를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다 보면 뭐 언젠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빨리 될 수 있는 거고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기준이라는 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거든요. 내일 일찍 일어나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미래의 계획이죠. 그래서 내일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면은 못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하지만 이것을 결정해버리면은 일찍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일찍 일어나면 하고 아님 말고 이게 아니라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기준이 일찍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다 잡으면은 좀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일어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해야 할 것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기준을 잡는 거죠. 모두의 기준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모두의 기준을 잡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개인의 기준을 잡기는 말을 이어갈 수가 없어. 잘난 척하고 싶잖아요. 개인에 따라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예, 이 기준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은 자신의 잣대로 남들을 보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면은 자신의 기준을 가르치게 돼요.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르친다라는 말을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 예전에 가르친다는 말이 어떤 의미로 통용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기준을 알려서 재료로 삼게 한다. 이렇게 느끼는 게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는. 이건 저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르치다 보다는 알리다? 이렇게 말하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살짝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약간 꼬투리를 잘 잡는 성격이에요. 일반적으로 현 시대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보통 어떻게 느끼는지를 뭐 우린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갖고 좀 꼬투리를 많이 잡는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사님 하실 분들이라면은 이거를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갖고 그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으면은 균형이 잡혀있게 되거든요. 그 강사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편안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믿음과 신뢰를 갖게 되고 뭐 편안함을 느끼면서 믿음과 신뢰를 갖게 되니까 기준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역으로. 이런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편안함을 느끼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거든요. 말을 시킬 수 있게 돼요. 이건 호감이 되는 거죠. 왠지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말 한마디 더 섞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고민도 털어놓게 되고 고민을 털어오면서 이야기를 소통을 하게 되면서 내가 균형을 잡지 못했던 부분, 선택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 선택이란 걸 할 수 있게 되는,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되니까 결국은 기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역으로. 만약에 회원들이 나에게 편안함을 느끼기 어렵다 한다면 둘 중 하나죠. 내 기준이 너무 한 곳에만 치우쳐 있거나 회원의 기준이 너무 한 곳에만 치우쳐 있다던가 그럴 수 있는 거죠. 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전에 자신의 기준이 너무 한 곳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나라는 고민을 먼저 해보시길. 뭐 거기서도 선택이 있겠죠. 저 회원이 나에게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저 회원을 내가 안고 갈 것인가 아니면 저 회원은 버리고 갈 것인가. 왜냐면은 내 수업에 들어온 사람이 한 명은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요가 수업을 할 때 이미 다수의 회원이 나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면 웬간해서는 이제 소수를 좀 버리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제 새롭게 수업을 시작한 곳에서 거기서는 또 좀 틀려요. 나의 기준을 일단은 확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업에서 회원이 좀 안 오더라도 나와 잘 맞는 회원분들이 오시면 뭐 어쩔 수 없죠. 다수를 버리고 소수를 선택하는 거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면 내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소수를 선택했다, 뭐 다수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올바르다, 뭐 정직, 뭐 이런 정의 이런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것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